예, 그래서 편익 산정, 도로 부분 사업의 편익 산정 항목은 크게 이제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 두 가지로 나눠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편익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 비용 절감.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20km 구간을 주행해야 될 차량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함으로 해서 10km 정도만 주행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 10km 정도 주행이 덜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운행 시간 비용이 운행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통행 시간도 절감이 되겠죠. 장거리를 운행하다가 단거리로 운행을 하니까 통행 시간이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 그다음 교통사고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간이 짧아져서 감소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도로의 등급이 더 좋아져서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거고 계량화가 어려워서 우리가 직접 편익에 넣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간접 편익으로 이제 환경 비용 절감. 우리가 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공해가 나올 텐데 그 공해만큼 절감이 되니까 환경에 드는 비용, 우리가 환경 유지에 드는 비용만큼 절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지역 개발 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 산업 구조 개편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시설이 들어서면 새로운 효과들 간접 효과가 있긴 한데 뭐 지금 별표를 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량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차량 운행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행 거리가 단축이 되거나 통행 속도가 증가를 하니까 차량 운행이 비용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 차량 운행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고정비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 공과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비라는 것은 이제 차량이 운행하는 거리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유류비, 가솔린비, 그다음 엔진 오일비, 엔진 오일도 우리가 보통 만 킬로마다 가니까 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용이 드는 거겠죠. 그 다음 타이어 마모도 마찬가지고 주행 거리에 따라서 타이어를 갈아줘야 되니까 그것도 변동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요. 뭐 그렇게 해서 차량 운행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데 이 제세 공과금, 뭐 자동차세 이런 거는 단순한 이전 지출이죠. 나한테서 내가 국가에다 세금을 내면 그게 국가의 재정에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비용은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료는 교통사고 비용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고 비용에서 나올 텐데 그때 보험료에 대한 계산을 하니까 운행 비용 절감 편익에서는 제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비를 계산할 때 우리가 흔히 참고를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속도 50일 때 유류 소비량이 제일 작다라는 거죠. 지금 요거는 오렌지 색깔은 대형 트럭을 나타내고 승용차는 파란색인데 대부분 모든 차종에서 50, 60 정도일 때 유류 소비량이 가장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50, 60 정도 제한 속도인 도로를 달리는데 그 도로를 대체할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라고 하면 그 고속도로가 시속 100이라고 하면 사실 연료 효율 면에서는 더 안 좋습니다. 그죠? 50인도로 시속 50으로 해서 그 도로를 주행한 것과 시속 100으로 해서 만약에 동일한 거리를 주행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도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운행 비용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변동비죠. 변동비 중에 엔진 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당 얼마가 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편익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도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 차량 구입비가 얼마고 평균 폐차기간 계산하고 총 주행거리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차량 운행 절감 편익은 지금 요 표와 같이 요 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VOCS, Valuation of Vehicle Operation Cost Saving이죠. 차량을 운행하는 비용의 절감 효과를 valuation, 가치화했다 라고 해서
valuation of operation cost 사업을 미시행할 때 드는 소요되는 전체 비용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빼서 미시행에서 시행을 빼서 남은 차액이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미시행 시 소요되는 전체 차량 운행 비용보다 사업 시행 시 전체 차량 운행 비용이 적으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돼서 편익이 플러스 편익이 되는 겁니다. 자, vehicle operation cost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자, 시그마 이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L은 링크니까 모든 링크, 모든 도로 구간에 다 더한다. K는 차종별, 1번 승용차, 2번, 3번 화물차. 그래서 모든 차종별로 모든 링크에 다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D는 그 링크의 전체 차량 주행거리. 그래서 차량이 100대가 1km를 주행했으면 100대 킬로미터가 되고 한 대가 100km를 주행해도 100대 킬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대 킬로미터로 계산한 전체 주행거리가 되고 거기다가 주행 킬로미터당 차량 운행 비용을 곱하고 그걸 365일로 곱하고 그래서 그걸 모든 승용차 버스 화물차에다가 더하고 모든 링크에다 다 더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BOC가 됩니다. 그래서 미시행의 BOC에다가 시행의 BOC를 빼면 차량 운행 절감 편익이 된다. 자, 통행시간 절감 편익. 요거는 이제 차량의 속도가 향상이 됨으로써 운전자 및 승객의 통행시간이 절감된다라는 거고요. 그 절감된 시간만큼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시간 가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새로 신설된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1시간을 세이빙했다. 1시간만큼의 통행시간을 절감했다라고 하면 그 운전자가 그 1시간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업무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이 얻게 될 수익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시간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치만큼 우리가 편익을 얻었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감되는 시간이 어떤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달라지는데 업무 통행일 경우 원래 그 통행의 목적이 업무 통행일 경우에 그 절감된 시간은 업무 시간의 증가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 즉 생산활동을 위한 시간의 증가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비업무 통행일 경우는 그 남은 시간만큼을 여가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정은 아까 Vehicle Operation Cost와 마찬가지입니다. BOTS에서 Valuation of Travel Time Savings 라는 것이 되고요. BOT 사업 미시행에다가 BOT 사업 시행을 빼서 그 차이만큼을 우리가 통행시간 절감 편익으로 계산한다 라는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링크에 대해서 또는 모든 수단에 대해서 그래서 철도가 아닌 사업에서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더하는데 TKL은 모든 링크 L에 소요된 모든 시간 그 다음에 P는 시간 가치 1시간이 얼마만이 가치를 가지고 있나 그 다음 Q는 통행량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B of T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철도인 경우는 철도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시간 가치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평균 통행 시간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 이거 이제 KTTV에 나오는 건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제차 인원이 1.24명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1.02는 비업무 통행이다. 그다음 업무 통행은 0.2이다. 라고 해서 업무 통행의 시간 가치를 22,775원, 비업무 통행은 9,748원.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5,011원, 요거 계산하면 9,900 나오죠. 그래서 승용차 한 대가 가지는 평균 시간 가치는 14,954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버스 한 대당 업무 통행이 1.23명, 비업무 통행이 13.16명. 그래서 이렇게 단가를 계산을 해서 하면 버스 한 대당 88,944원,
화물차 16,37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됐을 때 각 링크별 교통량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세이브 됐나, 그 이전에 비해서 사업 미시행에 비해서 시행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세이브 됐나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 차종별로 다 시간 가치를, 평균 시간 가치를 곱해주면은 전체 통행 시간 절감 편익이 나오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는 사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는 정확하게 몇 건이 일어날 것인지, 1년에 몇 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는 확률적으로 발생하고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새로 건설했다거나 도로 선형을 개량을 했다거나 했을 때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를 정확하게는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교통사고 자료를 조사를 해서 동일한 규격의 도로가 어느 정도 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사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선형 개량에 따른 교통사고가 절감될 그런 양을 계산을 해서 결국 교통사고 절감 편익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교통사고는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가 큽니다. 그러니까 억대 킬로미터당 몇 건 이렇게 나오죠. 억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1억 대가 1km를 주행을 하면 1억 대 킬로미터고, 한 대가 1억 킬로미터를 주행해도 1억 대 킬로미터죠. 그래서 전체 통행하는 차량 대수에다가 각 차량이 실제 주행한 거리를 곱해서 그거를 억대 킬로미터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는 억대 킬로미터당 몇 건, 이렇게 원단위를 이용해서 교통사고 비용을 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비용에는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에 따른 의료 비용, 생산 손실 비용, 물질적 피해 비용, 정신적 피해 비용, 경찰 및 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 비용, 법정 비용, 행정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절감 편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거죠. 아까 이것도 동일한 식입니다. Valuation of Accident Cost고, Valuation of Accident Cost는 지금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T는 그 도로 유형이 뭐냐, 고속도로냐, 일반 국도냐, 지방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발생률, 일반 국도 교통사고 발생률, 지방도 교통사고 발생률들을 다 통계로 알고 있으니까 각 유형별로 그 값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속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 사고 유형별로 그 사망이냐 부상이냐에 따라서 유형별로 해서 도로 부문 사고 유형별 1억대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1억대 킬로미터당 교통사고가 사망이 몇 건 발생, 부상이 몇 건 발생, 그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원단위를. 그래서 고속도로에 대해서 1억대 킬로미터당 사망 몇 건, 부상 몇 건 하고 그 사고 유형별로 사고 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도로 유형별 전체 통행 거리 억대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전체 통행 거리에다가 원단위를 곱해주고 사고 건수에 대한 원단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사고 비용을 곱해주고 그것을 사망이냐 부상이냐 나눠서 사망에 대해서 계산하고 더하기 부상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것을 고속도로이냐 일반 국도냐 지방도이냐에 따라서 다 계산해서 합해주면은 결국 교통사고 절감 편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원단위를 지금 나타내 준 건데요.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 1억대 킬로미터당 사망자 수가 0.79명, 일반 국도는 3.11명, 그 다음 지방도는 2.4명이 되겠습니다. 부상자 수도 나와 있죠. 부상자 수도 고속도로는 16.97명 건이죠. 명이네요. 부상자니까. 그 다음 일반 국도 107명, 지방도 73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도 근처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서
건설을 해서 일반 국도를 지나다니는 차들이 고속도로로 전환이 되면 교통사고 측면에서는 편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1억대 킬로미터당 3명이 발생하던 게 0.8명이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는 교통사고가 플러스 편익이 발생할 것이고, 고속도로가 있던 곳인데 그 옆에 일반 국도를 신설을 해서 국도를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보다 어떻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미싱 링크를 뭐 건설한다든지 해서 고속도로를 통하는 수요가 일반 국도로 전환하게 되면 교통사고는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대한 편익이 부편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을 실시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정편익이 될 수도 있고 부편익이 될 수도 있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편익이 나오고 부편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당 사고 비용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사망자 한 명당 한 6억 6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죠? 그다음 부상은 한 얼마입니까? 2,600만 원, 2,7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더라. 물적 피해는 한 건당 차량 손해로 138만 원, 대물 피해로 149만 원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들이 KDI의 그 지침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지침을 따르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분석할 때마다 이 표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표를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환경비용 절감 편익인데, 환경비용은 이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집안 침하, 식물 및 동물 생태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교통 사업이.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집안 침하라든지 생태계 영향, 경관 변화, 이것도 뭐 주관적인 정성적인 거라서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고, 우리가 교통 사업에서 취급하는 환경 변화는 대기 오염과 소음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대상 물질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종별 승용, 지금 여기서는 제가 승용차만 내놨는데 사실은 승용차, 버스, 뭐 트럭,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속도가 얼마일 때 1kg 주행할 때 이 오염 물질을 몇 g을 배출을 하는지 그게 다 조사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탄화수소, 그 다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승용차가 각 속도 킬로미터당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람이 그래서 차종별, 속도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승용차, 소형버스, 중형버스, 대형, 소형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그 배출된 승용차가 예를 들어서 50km 속도로 1km를 주행을 했다 라고 하면 지금 요 속도 50km를 적용해서 1km를 주행을 했으니까 CO는 일산화탄소는 5.11원 배출을 했고, 산화질소는 2.94원, 탄화수소 0.5원 이렇게 다 배출된 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모든 링크에 대해서, 모든 차종에 대해서 사업 미시행 시에 그 링크를 얼마의 속도로 몇 킬로를 달렸는지 계산을 해서 요 원단이 다 곱해주고요. 그 다음 사업 시행했을 때 모든 링크에 대해서, 모든 차종에 대해서 그 해당 링크를 달린 속도에다가 요 원단을 다 곱해서 사업 미시행 시에다가 사업 시행 시를 빼면 결국 우리가 환경 비용 편익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절감 편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미시행 시에 폴루션 코스트에다가 사업 시행 시에 폴루션 코스트를 빼서 절감 편익을 산정한다 라는 거고, 모든 링크에 대해서, 모든 차종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환경 편익에서는 지금 대기오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음이 있었죠. 그래서 소음은 실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사업 노선이 건설이 안 된 상태에서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소음이라는 것은 소음도 예측 시기에 따라서 소음도를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도로가 있고 도로상에 통행하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일 때 그 도로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상되는 소음도가 얼마인가라는 그 식이 있는데 그게 소음도 예측 식이고요. 그 식은 국립환경연구원 공식과 한국도로공사 식이 있는데 흔히 한국도로공사 공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우리가 건설하는 도로가 있고 도로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계산은 한국도로공사 공식에서 소음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소음의 원단위, 소음에 대한 비용의 원단위를 계산해 놓은 값이 지금 이 테이블로 나와 있죠. 그래서 도로 1m에 1년 동안 1dB에 대해서 약 3,739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부에는 3,739원, 지방부는 1,614원, 평균 1,900원 정도가 발생한다. 도로 1m 구간에, 그죠? 그러니까 1km라면 여기다 1000 곱하면 되겠죠. 1000 곱하면 그 1km에는 1년에 얼마입니까? 190만 원 정도의 소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래서 1dB에 이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돌아다니는 교통량에 따라서 아까 한국도로공사 소음식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데시벨이 나오는지 계산을 하고 그거를 지금 요 값에 넣어서 계산하고 사업 미시행 시 빼기 사업 시행 시를 하면 소음에 대한 편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환경 편익하고 뭐 다 동일하게 항상 사업 미시행 시의 전체 비용,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시의 전체 비용을 빼면 그게 전체 편익이 되겠습니다. 노이즈 코스트 사업 미시행 시에다가 사업 시행 시를 빼고 소음 비용의 원단위, 그 다음 전체 연장 길이, 그 다음 예측 소음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그 편익을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 엑셀이라든지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원단위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 계산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최종 나온 표가 이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에 있어서 편익은 차량 운행 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비용 편익, 환경 비용 편익, 그래서 총 편익이 나오고 이를 현재 가치화시키면 현재 가치화시킨 총 편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1조 1000억이네요. 이 사업이 1조 1000억. 그 다음 비용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비용도 속에 건설비 들어가고 그 다음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이걸 현재 가치화한 게 지금 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B와 C를 비교를 하는 건데 그 B, C 해서 경제성 분석하는 거는 아마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로 생각하고 교통 사례에 대한 수요 분석 위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